이제 126페이지 한번 볼 거고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서 이제 예를 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번 볼 거고, 첫 번째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의 일상생활에서 예예요. 자, 첫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의 예를 보시면요.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밑줄에 넣으세요.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예를 들면 뭐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했을 때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변 입장에서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래서 응고열 방출을 한번 보면요. 응고라는 거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되는데요. 이글루 아시죠? 추운 지방에서 에스키모나 뭐 이런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얼음집이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 우리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아니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이제 물이 얼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열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 그래서 얼음집에서도 이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그다음에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파라핀이 이제 응고하면서 손이 따뜻해진다는데요. 파라핀 이제 온열 치료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파라핀은 뭐 이제 양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녹인 상태에서 이제 얘가 굳으면서 열을 내면서 손이 따뜻해지고 그거로 이제 온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둔다는데요. 그러면은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두면요, 물이 먼저 얼어요. 그러면서 물이 얼면서 주변에 이제 온기를, 이제 따뜻한 온기를 이제 뿜으니까 조금 과일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응용해서 이제 석빙고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과일이나 생선 같은 거를 또 보관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사과 농장에서는 한파에 대비해서 사과꽃에 물을 뿌린대요. 물을 뿌리면은 겨울에 물이 꽃보다 혹은 과일보다 먼저 물이 얼겠죠. 그러면서 물이 얼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과일이나 꽃에다가 온기를 전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냉해를 막는다, 어는 거를 막는 거예요. 사과나 이제 오렌지 같은 거 겨울에 이제 키울 때 이렇게 한파에 대비해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을 응용한 예가 되고요. 액화열 방출은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기난방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하는데,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물 같은 걸 끓여서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우는 건데 여기 있대요. 두 번째,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인데요. 뭐 오늘 같은 날씨라든지 장마철에 보면은 되게 무덥잖아요. 습하고 무덥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증기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제 액체로 변하면서 물방울로 변할 때, 그때 이제 수증기로 액체로 변할 때 열을 주변에다가 이제 뿜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좀 무덥잖아요.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습할 때마다 조금 더 온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커피 기계의 스팀 분출 장치로 우유를 데운다 되는데요. 수증기로 이렇게 데우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요,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이제 호호하고 입김을 불면 손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되는데요. 겨울에는 바깥에서 우리가 수증기를 호호하고 불면은 바로 이제 얼음 상태나 이제 물방울로 변하면서 이제 열을 내뿜는 거죠. 겨울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소나기나 뭐 장마철 말씀드렸는데,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요,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면 되게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런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습기나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걔네가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물방울로 변하면서 열을 내뿜어.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 이유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을 내뿜기 때문이라는 걸 아실 것 같고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 눈이 올 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덜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가, 그리고 덜 추운 날도 보통 눈이 와요. 영상도, 영도라든지. 그치? 너무 추울 때는 또 눈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눈이 내릴 때는 날씨가 이제 얼음이 수증기가 얼음으로 변하면서 눈으로 변하면서 이제 열을 방출시키면서 이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보시고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응고율은 항상 방출한다. 액화율은 항상 방출한다.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율은 방출한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고 응고인지 액화인지 승화인지를 보시고 열을 방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요. 흡수하니까 주변에서 열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입장에서는 열이 뺏기니까 주변에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요 온도가 낮아진다. 일단 유추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융해열 흡수를 볼게요. 융해라는 거는 이제 녹는 걸 말하는 거고,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물로 녹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돼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얼음 같은 데 주변에 있으면 차가움이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서 녹는 거죠.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가져가, 얼음이. 열을 가져가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얼음 주변에 있으면 항상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근데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열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차가움이 더 느껴진다는 거고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한다. 얼음이 있으면 주변에서 열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주변에 있는 뭐 과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갑게 더 보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신선식품을 보관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으면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뭐 택배 같은 거 시킬 때 뭐 음식물 같은 거 시키면요, 항상 이 팩이 아이스팩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차갑게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상하면은 상할 수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도 막고 차가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음팩을 유지하는 것도. 얘는 얼음팩을 집어넣는데 얼음팩을 집어넣으면 그 얼음이 주변에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뭐 생선 가게라든지 뭐 그런 데도 보시면은 얼음 위에다가 생선을 보관하잖아요. 그런 일도 다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화열 흡수를 보면요, 기화열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때 열을 또 가져가는데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하다 돼 있는데요. 뭐 얼음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에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시청이나 뭐 구청 같은 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물이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 그래서 주변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 온도가 있대요.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물놀이장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놀이터 같은 데도 이제 물놀이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아니면 분수대 이런 데 같은 데 가시면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물이 여름에 증발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병원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는 거 주사 맞고 이제 알코올 솜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알코올 솜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죠. 알코올 같은 거 바르시면. 그리고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물을 닿으면 몸을 닦으면 체온이 낮아진다는데, 여러분 아기 때 엄마가 이제 열이 나면은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짠 다음에 해주신 경우도 있고, 요즘은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차갑게 뭔가를 유지한 다음에 차가운 팩 같은 거를 이제 머리다가 부면은 그 열을 팩이 가져가잖아요. 물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팩이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온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후 연료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캠핑 같은 거 마셨을 때 부탄 가스통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처음에 사용할 때 앞으로 한번 보세요. 흔드시면 되게 가볍고 처음에는 가벼워요. 그 이유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흔들면은 액체 물 같은 소리가 나. 사용한 후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만져보면 되게 차가워요. 왜냐면 기체가 액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제 부탄가스통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잘 만지시고 사용한 거를 한번 만져보시고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액체 소리가 나요. 다섯 번째, 무더운 여름철에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잔디밭 같은 데 스프링 쿨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분수대, 이때 주변에 가시면 되게 시원함이 느껴지니까 똑같은 이유고요.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보신 적도 없겠지만요.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양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그 이유가 그 가죽 사이사이에 구멍이 되게 많대요. 미세한 구멍. 물방울보다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다니면 물이 미세하게 이제 말라가지고 수증기가 되면서 빠져나갈 때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차갑게 유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가죽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차갑게 유지를 시켜준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들이 추우면, 더우면 혀를 내밀잖아요. 혀를 내밀면 혀에 있는 물들이 말라서 수증기가 되잖아.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가져가. 그러면서 걔네는 그걸로 체온을 조절한다고 해요. 자,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스마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사용하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함께 넣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이제 기체가 될 때 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때 차가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1번 보시면요. 동물의 체온 조절하고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에서 또 몇 가지 예가 드릴게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화열의 흡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아니면 땀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생기는 시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걔는 더운 여름철 혀를 내밀어서 입속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입이나 뭐 혀에 있는 수분들을 증발시켜서 기체가 되면서 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물이나 진흙탕 속에서 몸을 뒹군대요. 그리고 몸에 묻은 물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조절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요. 혀로 이 털들을 핥잖아요. 그치? 고양이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털 같은 거를 혀로 적시면서 이 적신 털이 이제 마르잖아요. 그때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가져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을 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 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를 보시면요. 항아리 냉장고는 이제 아프리카나 원시 부족들이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해요. 큰 항아리 안에 이제 작은 항아리를 넣죠. 큰 항아리하고 작은 항아리 사이에 이제 흙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이 흙이 있고요. 흙에다가 물을 뿌려나 물을 뿌리면은 흙에 있던 물이 이제 축축한 상태에 있다가 더운 지방이니까 금방 마르겠죠. 마르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날아가잖아. 그때 열을 가져가겠죠.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면은 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흙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주변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열대 지방 같은 좀 더운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항아리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젖은 흙을 넣어두면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춘다. 이런 기초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사막 같은 데서 중동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담긴 물이 시원한 바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항아리 냉장고, 그 다음에 3번 양가죽 이것도 전부 기화열을 흡수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기화열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에 대한 내용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머니에 있는 물이 시원해진다.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부 공통점은 이제 기와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주어지고 얘가 응고열 방출인지 융해열 흡수인지 같은 거 열의 흡수인지 열의 방출인지를 찾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동물의 체온 조절 방법, 항아리 냉장고 같은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의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에 의한 현상을 보시면요.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기고 있는 공기 중 수증기가 바로 액화하면서 생성된 물방울이다. 있죠?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에어컨의 원리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6, 7, 8번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데 뭐 외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되는데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려면은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열을 뺏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입장에서 열을 흡수하는 게 되겠죠. 흡열 과정이 되겠고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B,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C,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E가 되겠죠. B, C, E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 보시고 고체, 액체, 기체 찾을 수 있겠죠. 제일 위가 고체가 되겠고 왼쪽이 액체가 되고 오른쪽이 기체가 되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머니까 6번에 B, C, E고요. 7번에 추운 겨울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꽃에 물을 뿌린다 되어 있는데요. 수증기가 물을 뿌린다.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발열 과정이 되겠고 응고열 방출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2번은요. 얼음 조각상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그랬는데 얼음이니까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생기는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융해열 흡수니까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되겠죠. 2번에 B가 되고요. 3번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입김을 불어요. 그럼 손이 따뜻해진다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입김이 액화열 방출이었죠. 액화열이니까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D가 되겠네요. 4번은요.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그러는데요. 물이 액체가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죠. 기화열을 흡수하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C가 되겠네요. 상태 변화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와 방출하는 경우인데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무덥지근하다 됐는데요. 요거는 열을 방출하는 경우가 되겠죠. 방출.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되는데요. 이것도 방출 되겠죠. 응고열 방출 되고요.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되는데요. 이거는 열을 가져가니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얼음이 녹을 때 열을 가져가는 거고요. 융해열 흡수가 되는데 4번 알코올을 묻힌 손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이거는 기화열 흡수가 되겠죠. 흡수. 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이제 액체가 기체로 기화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 낮. 2번은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다. 이거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거죠. 승화열 흡수니까 온도 낮. 3번은요. 과일 저장 창고에 물그릇을 놓아둔다 되는데 이거는 방출이죠.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응고열 방출. 9번은 3번에 높죠. 온도 높.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어서 신선하게 유지하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온도 낮 되겠고요.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융해열 흡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컨의 원리를 한번 볼 건데요. 3번의 왼쪽에 에어컨의 원리에다가 이렇게 쳐놓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만 작동 방식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에어컨은 잘 아시겠지만 실내에 있는 실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돌아가는 팬이 있잖아요. 이거 실외기라고 해서 두 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실내기 안에 이제 증발기라고 있어요. 증발기는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증발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액체 냉매가 흐르고 있어요. 액체 냉매가 기화하거든요. 기화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겠죠. 요 안에서 증발기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 장치 안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요 안에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내로는 찬바람이 낮아진 상태에서 바람을 내뿜으니까 찬바람이라고 하지. 그래서 찬바람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요 안에서 이제 기체가 된 냉매는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가가지고 실외기에 응축기로 해요. 응축이라는 거는 액체가 다시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응축을 이렇게 짜내는 거죠.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다시 응축을 시키는데 액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 냉매가 액화가 되고요. 이제 액화열을 방출하겠죠. 이거는 이제 실외기 바깥에 설치하는 실외기예요. 실외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실외기 주변에서는 팬이 돌아갈 때 되게 따뜻한 바람이, 더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외로 더운 바람이 배출되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면요. 실내 온도는 내려가지만 바깥 온도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여름이 되게 점점 매년 더워지고 있는 이유가 에어컨 우리가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 여름에 더 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냉매 자체가 이제 온실 기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온실 기체를 가지고 대기를 좀 따뜻하게 데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쨌건 다시 정리하면요. 실내기 안에서는 이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가져가. 그러면서 차가워진 상태에서 바람을 내뿜으니까 찬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지죠.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한 바람이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외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화되면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해서 따뜻한 바람을 내뿜는 거예요. 밖에서.
알겠죠? 여기 똑같은 원리가 이제 냉장고의 원리가 되겠고요. 냉장고 안에도 증발기가 있어요. 이 증발기가 똑같이 기화를 시켜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러면 기화열이 흡수된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겠죠.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냉장고 내는 차가운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체가 된 냉매는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따로 없어요. 옆이나 뒤쪽에 이제 따로 장치가 있는데 작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응축기를 이동하게 되고요. 그 응축기에서 액화열을 방출시키면서 이제 주변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요즘 최신형은 모르겠는데 옆이나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안쪽은 차갑게 유지가 되고 바깥쪽은 이제 따뜻해요. 그래서 옆쪽이나 뒤쪽에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따뜻해요. 냉장고.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와 냉장고 원리가 똑같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내기에는 이제 기화열 흡수, 그리고 실외기에는 액화열 방출,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이제 세워볼게요.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실내가 시원해진다 되고요. 자, 실내에 한번 보시면요. 실내기 왼쪽에 증발기 돼 있고요. 냉매 기화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액체 냉매가 기체 냉매로 기화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찬바람이 나온다. 실내 온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실외기 바깥쪽에 설치하는 장치는요. 기계는 냉매가 액화되고요. 액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액화되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액화열 방출.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오면서 실내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실내기에서는 기화열 흡수, 실외기 바깥쪽에서는 액화열 방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난방기가 있잖아요. 난방기가 있고 요즘에는 에어컨에서도 난방이 되잖아요. 그치? 난방은요, 요 반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방을 할 때는 액화열을 방출하고요. 실내기에서 액화열을 방출하고 실외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액화열을 흡수하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실외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차가운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난방기 받치는 거는 이제 여름에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이제 냉방을 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찬바람, 그 다음에 온풍이 필요하다, 난방이 필요하다 할 때는 액화열을 방출시켜서 따뜻한 바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빠져 있지만요. 예전에는 난방기의 구조도 같이 있었거든요. 개정되기 전에 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가 완전히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플러스 강의 5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외기와 실내기의 역할을 바꾸면 냉난방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난방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반대로 하면은 이제 난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은요. 그래서 액체 냉매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죠. 실내기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요. 실외기에서는 기체 냉매가 액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측정 실험이 있고요. 시험관에 이제 로르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약간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르산을 3분의 1 정도 넣고요. 시험관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어서 스탠드와 집게로 고정한 뒤에 로르산이 모두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되고요. 로르산이 모두 녹으면 시험관은 약간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그 돼지 기름 같은 거 있지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 기름 굳으면 되게 단단한 고체 상태의 기름이잖아요. 지방 성분. 그게 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관을 하는 뒤 온도계 끝이 액체 로르산의 장비로 온도계를 넣고요. 고정한다 되고요. 이런 하고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로르산이 녹아서 액체 로르산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까다가 되어 있는데요.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입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치? 이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그래서 0분, 0.5분,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마다 온도를 쟀더니 액체 상태일 때는 60.5도, 55.5도, 53.5도 쭉 가다가 굳었어요. 그래서 액체 플러스 고체로 굳었죠. 근데 4분부터 굳었고요. 43.9에 43.9에 44.9에 44.9 이렇게 해서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액체 고체로 변하는 구간,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정리한 게 밑에 있는 그래프고요. 가는 액체 구간, 나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구간. 그래서 응고 상태, 응고 구간이죠. 그래서 나 온도가 일정한 가다면요. 로르산이 어느 동안 방출한 열화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기출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로르산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정한 이유가 그래프상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상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열할 때요. 우리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일정 구간을 우리가 어는 점이라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끓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수용 과정은 넘어가고요. 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끓인 쪽을 넣는 까닭인데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끓인 쪽이라는 건 작은 돌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물이 갑자기 끓어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거를 방지하고 천천히 끓게 하기 위해서 끓인 쪽이라는 돌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제 비추만 해놓으시면 될 거고 실험 기법이니까 참고만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제 표에서 14분 이후로는 100도씨로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이 되겠고요. 이때 온도 변화가 일정한 거는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나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물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따가 이제 비출해 놓으세요.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넘겨주시고 132페이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그렸던 계단형 그래프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식어서 액체가 되고 다시 식어서 얼어서 고체가 되는 요 그래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음모열 방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는 그냥 입자의 운동성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체는 굉장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액체가 되면 조금은 가까워지고 조금 불규칙한 상태가 됐다가 고체가 되면 굉장히 입자와 가깝고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배열이 규칙적이다가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133번부터 133쪽에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다음 주는 우리 이제 2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준비 안 하신 친구들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주중에 한번 꼭 준비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준비해 주시고 1-2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1-1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이제 2번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어 있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죠. 그치? 둘밖에 없어요.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승하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되어 있는데요. 답이 2번이네요. 기체에서 고체로 승할 때는요, 기체의 그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액화열은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는 거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융해열이죠. 융해열을 흡수하죠. 열을 흡수해서 녹겠죠. 응고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죠. 좀 헷갈릴 때는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물로 녹을 때는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치? 가열 조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요. 1분 간격으로 온도 변화를 측정했는데 이런 이제 표가 나온다는 건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부터 보시면 4분, 5분, 6분에 43.9도로 온도가 일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했고 액체가 점점점 온도가 식어가는 거기 때문에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가 되는 거지. 응고열 방출인 거고요. 0에서 4분 구간은 액체 상태, 4분에서 6분 구간에는 응고가 일어나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4분에서 6분 구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되어 있는데요. 응고열이니까 방출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상태 변화할 때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4분에서 6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인력이 이제 멀어져 있던 거를 약해진 인력과 결합이 약해진 상태를 점점 단단하게 인력이 커지고 결합을 강하게 해주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번이고요. 3번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가는 액체, 다는 고체, 나는 액체, 고체가 같이 공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응고열 방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나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 3번 가나다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둔해지겠죠. 가나다로 갈수록 입자 배열은 규칙적이 되겠죠. 다 구간보다는 가 구간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멀겠죠. 액체가 더 멀겠죠. 3번에 5번이네요. 4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아 있고요. 이제 계단이 이제 3개까지 나와 있으니까 액체가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문제에도 얼음을 가열한다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고체, 나는 고체, 액체 같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기체 같이, 마는 기체 상태인 거고요. 옳지 않은 거 1번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2번 나와 라 구간에서는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다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고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 다 구간에서 다 구간 죄송해요. 3번이 답이고요. 3번이 틀린 거야. 그치?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상태 변화는 나와 라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는 지금 액체 상태이니까 상태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3번 틀렸고 마 구간에서는 수증기 구간이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기체니까 가 구간에서 마 구간으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점점점 활발해졌죠. 열을 받으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불규칙화되고 점점점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4번의 3번이고요. 라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에 5번이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모두 흡수되기 때문이다. 6번은요. 이번에는 왼쪽이 고체, 가운데가 액체, 오른쪽이 기체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점점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걸 찾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이죠. 기역, 니은, 디귿 되겠네요. 6번에 1번이고요.
7번은 고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가 녹였던 우리 이제 그래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가나다는 모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이고 라, 마, 바가 열을 방출하는 구간이죠. 1번 틀렸고요. 나 구간에서는 물질이 녹기 시작하고 마 구간에서는 물질이 끓기 시작한다. 그랬고요. 거꾸로 가겠네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고체 물질이 액체까지만 되는 거네. 이제 2층만 있는 거예요. 가는 고체, 나는 고체 액체, 다는 액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식으면서 라는 액체, 마는 액체, 오체, 바는 고체 상태인 거죠. 두 가지 상태만 있는 거고요. 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고 마 구간을 보통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온도 자체는 같아요. 다 구간과 라 구간에서의 물질의 상태는 다와 라는 이제 둘 다 액체로 갔고요. 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합니다. 나와 마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죠. 4번이 답이고요. 바 구간에서는 고체고 입자 배열은 매우 규칙적이죠. 7번에 4번이네요. 나 구간에서 열에너지의 출입과 입자 운동, 입자 배열의 변화가 되는데요. 나 구간은 열에너지가 흡수되겠죠. 열을 흡수해서 입자 운동은 점점점 활발해지고요. 입자 배열은 불규칙화되겠죠.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8번에 2번이고요. 9번은요.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가 되겠고요. 가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틀렸고 가에서 나로 상태가 변하면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틀렸고 나에서 가로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틀렸고 나에서 가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는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니까 틀렸고 다음은 5번이네요. 다에서 가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일 때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규칙적이 되고 입자 운동은 둔해집니다. 9번에 5번이고요.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고 하면 손이 따뜻해지는 이유는요 응고열 방출 때문이죠. 그래서 응고열 방출과 관련된 거 3번이네요. 액체 파라핀이 응고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10번에 3번입니다.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가 되는 거는요 항상 응고열 방출. 알겠죠? 11번은요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온 모습 되게 추워하고 있잖아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가는 기화열을 흡수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 아이스니까 고체가 기체에 될 때 승화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기화열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고 얘기죠.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1번이네요. 그죠? 12번은 아까 전에 양가죽에 물을 보관하는 거고 이것도 기화열 흡수였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한다. 기화열 흡수가 되겠고요. 12번의 답은 4번이에요. 물이 상태 변할 때 입자 운동은 기체가 되는 거니까 활발해지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이 되겠고요. 답은 4번이고요. 13번에 이거는 이제 액체가 물을 뿌리면 따뜻함을 느끼는 건요. 저거죠. 응고열 방출이 되겠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얼음이 되면서 이제 열을 방출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응고열 방출. 이와 원리와 같은 열에너지 이용되는데요. 사각고체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만든다. 맞죠? 네. 응고열 방출이 되고요. 이는요. 증기 난방으로 방안을 따뜻하게 한다. 되는데요. 이거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 방출입니다. 틀렸고요. 팁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운다.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잖아요. 틀렸고 여러분들 안개처럼 물을 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흡수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액화열, 기화열 흡수. 13번에 1번 기억만 맞아요. 응고열 방출. 그래서 이런 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잘 기억해 주세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인데요.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죠. 이건 흡수.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다. 이것도 기화가 될 때 흡수. 3번은요.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되는데요. 오는 1번 액화열 흡수. 액화 아니지. 기화열 흡수. 2번도 기화열 흡수. 3번은요.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4번은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 액체가 액체가 되는 방출이네요. 액화열 방출. 5번은요. 기화열 흡수. 액체가 기체가 되는 흡수. 버너를 사용하고 연료통을 만지면 차갑다. 이것도 이제 기화열이죠. 액체 상태의 연료가 제가 잘못 설명했나 봐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흔들었다가 처음에는 사용하기 전에는 흔들면은 액체 상태가 들어서 물소리가 나고 다시 사용하면 기체였나 봐요. 반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화열 흡수. 그죠? 아까 전에 1번, 2번, 4번, 5번은 다 기화열 흡수고요. 액체가 기체될 때 기화열 흡수가 되겠고 3번만 이제 융해열 흡수죠. 그러니까 둘 다 흡수긴 한데 나머지 1, 2, 4, 5는 기화열 흡수고요. 3번은 융해열 흡수입니다. 14번에 3번이고요. 이런 되게 헷갈린다. 그죠? 15번 에어컨의 구조고요. 실내에서는 이제 기화열을 흡수한다고 그랬고요. 흡수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찬바람이 나온다고 그랬고 실외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실내기에서는 액화, 실외기에서는 기화. 1번이 틀렸네요. 실내기에서는 기화, 실외기에서는 액화고요. 실내기, 실외기의 역할을 맡으면 난방기가 되겠고요. 실내기에서 냉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실외기에서 냉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실외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풀립의 익스비 배치를 형성합니다. 이건 액화죠. 실력 탄탄만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답만 볼게요.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짧은 시간 동안. 단원 평가는 이제 숙제를 해오시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중단원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 넣으세요. 숙제 삼아 한번 풀도록 하시고요. 단원 평가 문제는 제가 풀긴 할 건데 다음 주에 책은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프린트로 가져올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뭐 무거우니까 이것만 가져오시고 제가 다시 프린트를 나눠 드릴게요. 그냥 따로 숙제만 하고 풀어만 넣어, 풀어만 보세요. 아시죠? 한 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체로 존재하려면은 이미 끓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끓어서 기체로 바뀌었어야 되겠죠? 지금 온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답만 정리할게요. 1번은요. A, B가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잖아요. A, B는 모두 액체, 고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였죠. 이것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건 맞고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서 에탄올이니까 에탄은 액체예요. 그러니까 A는 액체 상태고 그리고 78도씨에서 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은 78도씨에서 끓어요. 그래서 B는 이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이번의 답은 5번이고요. 나의 B 구간에서 에탄올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열은 끓고 있는 거잖아요. 가열 조건이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이번에 5번. 3번은요. 25도씨에서 그러니까 25도씨라는 건 지금 상온 현재 기온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기체로 존재하려면 이미 기체로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끓기 시작한 온도가 25도씨보다 낮은 거 C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기체들은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영하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체로 변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3번이고요. 4번은요. 에탄올을 적신 휴지로 감싼 캔을 부채질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이제 기화하겠죠. 기화하면서 캔 음료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따라서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시원해진다. 그렇죠. 4번은 2번이고요. 5번은 드라이 아이스에 가는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3번이에요.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가 변하면서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되고요. 드라이 아이스 상태가 변하면서 입자 계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입자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5번에 3번이에요. 단원평가 문제는 이제 숙제로 이제 풀어오는 걸로 하고요. 가져오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리고 같이 한번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은 더 이상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안 가져오셔도 되고 다음 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학기 교재로 시작할 거고요. 1-2 시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안 가져온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복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신 분 있나요?